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마지막 강의 에필로그 7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은 제가 논술 천재는 기본 개념서고요. 그 기본 개념에는 문제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 기본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게 논술 천재 워크북입니다. 아마 이 논술 천재 워크북을 끝까지 꼼꼼하게 푸는 학생은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구장창 강의를 제가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논술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이 약한 학생들은 제가 요약을 풀게 시키고, 비교가 약한 학생은 비교를 풀게 시키고, 뭔가 문제 해결을 약한 학생은 문제 해결이 풀게 시킵니다. 구조적 사고라든지 개념적 사고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구조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 연습을 시킵니다. 제가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논술을 수업을 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 주어진 4시간 수업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가이드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으로 나온 게 사실은 논술 천재와 논술 천재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온라인이라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강하는 형태로 지금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는 것이 너는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어 라는 어떤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논술 천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공부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논술 천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논술 천재가 되는 법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줄여서 그냥 논술 천재로 만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논술 천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도 말고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정리를 해 봅시다. 논술 천재가 되려면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논술 천재 앞부분에 강조한 게 뭐죠? 용기입니다. 용기. 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뭔가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가 공감입니다. 공감. 적극적으로 어떤 논술에 나온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째가 쓰기입니다. 쓰기. 아무리 용기가 있고 공감하면 뭐예요? 글을 안 쓰는데. 자, 그래서 1, 2, 3, 1, 2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고 3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술에 도대체 용기가 왜 필요해요, 선생님? 용기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질문에 명확한 답을 안 해요, 아이들이. 왜? 틀릴까봐. 아니, 질문에 명확한 답을 안 하면 어떻게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는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글이 너무 많아요. 거의 논술을 시작하는 한 50-60%, 심지어는 한 70% 학생들까지 이렇게 씁니다. 즉, 틀리진 않지만 모호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맞건 틀리건 상관없어요. 논술을 공부한다는 학생은 일단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세요. 자기 견해를 쓰라고 하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지지한다, 반대한다, 어떤 점이 옳고 어떤 점이 그르다, 이런 말들을 아주 선명하게 해야 돼. 설명하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원인은 뭐다. 의미는 뭐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찌됐건 설명하든 비판하든 요약을 하든, 심지어는 요약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요약할 수 있다. 비교하라 그러면 이런 점에서 같다. 이런 점은 다르다. 질문에 대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얘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구나,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자, 여러분들이 모르고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되고 주제가 뭔지 몰라도 답은 무조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답이 불분명하잖아요.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요. 답이 불분명하면. 자, 틀릴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분명하게 명확한 답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기의 2번째는 뭐냐? 개념화입니다. 개념화.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개념화하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요. 자, 제시문이 주저리 널려 있고 나와 있으면 가급적이면 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압축적으로 개념화하세요. 용기 있게. 자, 그래서 대학에서 논술에서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2가지를 요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맞건 틀리고 명확하게 답을 하고요. 제시문에서 나타난 상황을 명확히 개념하고 나의 입장도 명확히 개념화를 해서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거 용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맞건 틀리건 분명하게 답하고 맞건 틀리건 제시문을 혹은 나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자. 용기를 가지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한다라는 건 무엇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느냐? 논술은 간단해요. 내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제시문에 공감을 해야지. 제시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필자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이, 즉 제시문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제시문의 필자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감을 안 하고 제시문에 뭐가 있어요. 제시문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제시문의 문제를 공감하고 여러분이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시문에 무엇이 있어요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출제자와 공감해야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냈을까? 출제자는 어떤 글을 보고 싶어 할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출제자랑 공감해서 이걸 보고 싶어 했구나 라고 출제자랑 대화를 하세요. 야, 뭘 묻고 싶은 건데 가를 통해서 너는 뭘 알고 싶은 건데 자꾸 대화를 해보세요. 중얼중얼 내면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다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용기와 공감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신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출제자가 혹은 제시문이 내는 어떤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열심히 써야죠. 끝까지. 자, 논술 천재가 되려면 주어진 논술 문제에 무조건 끝까지 써야 됩니다. 맞건 틀리건 무조건 끝까지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찌됐건 끝까지 쓰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쓸 때보다 훨씬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술 문제를 푼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2017년 기출문제를 푼다. 일단 끝까지 써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듣고 나서 혹은 설명을 듣고 나서라도 끝까지 써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할 때도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를 시간을 딱 픽스를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논술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아무리 용기만 있으면 어때? 지 할 말만 하고 아무런 어떤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대지 못해요. 공감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용기 있는 어떤 답에 뒷받침하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자세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규칙적으로 계속 써버릇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글 속에 발현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규칙적으로 차근차근 잊지 않고 시험 때까지 한다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논술 천재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습시키고자 했던 것은 대학의 논제가 어떤 의도로 나와 있고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 번씩 다 보여준 거예요. 논술 천재 워크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문제들 중에서 내가 잘 조금 어려워한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최소 두세 문제는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 텐데요. 이후에 제가 최근 기출문제부터 또 해설을 올릴 겁니다. 최근 기출문제부터 해설을 올릴 텐데 그 해설을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논술천재와 논술천재 워크북을 활용해서 조금 보완해 가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의 문제를 퍼펙트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공부를 잘 머릿속에 새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신 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논술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힘내서 끝까지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 논술천재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각 대학별 문제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마지막 강의 에필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